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미 뉴욕 증시 일제히 맑고 따뜻한 봄 날씨 보였습니다.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증시 대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 그치는 분위기로 뜨뜻미지근하고요. 그래도 코스닥의 경우 1%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안에서 대체로 맑은 업종과 테마 보실 텐데요. 먼저 로봇입니다. 최근 대선 테마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또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LG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상장 나흘째에 접어든 나우로보틱스는요.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유진 로봇은 사회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역시나 장 초반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서요. D&D 파마텍은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늘 20%가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HMM, STX 그린로직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해운주들도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HMM이 이 글로벌 해운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완화 기조에 밤사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도 일제히 급등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나 폭등을 했는데 오늘 HBM과 제약바이오, 자동차까지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장중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볼 텐데요.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초반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이 호반건설 측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매입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2분기 가동률 회복 기대 속에서 주가가 상승세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 선에서 2만 4천 원까지 큰 폭으로 내렸고요. 투자 의견은 또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메이슨 캐피탈과 일정실업입니다.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지분 47%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일 메이슨 캐피탈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일정실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무산되면서 연이틀 우산도 소용없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에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세다. 13일 오전 9시 3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1% 하락한 78만 3천 원에 거래되며 장 초반 시총 9위로 밀려났다.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도 동반 약세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제안하고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휴전 협상이 예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미중이 90일간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방산주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으로 옮겨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증권가는 단기 조정에 불과하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 전해지면서 간밤에 미증시는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봉합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1%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 종잡기 어렵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방산조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방산조선에서 매물들이 좀 빠져나와서 2차 전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오늘 오전 여기 이데일리 개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이 또 그새 또 바뀌었어요. 정말 조변 섞게 하듯이 아침과 벌써 점심시간이 됐는데 2차 전지는 플러스는 냈다가 빠졌고요. 오히려 현재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 막판에 5% 올랐는데 오늘 1%는 왜 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정말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가는 것들은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가는 흐름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바이오만 하더라도 굉장히 찬밥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재 또 시세가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부 변수가 상당히 좀 크죠.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우리 6월 3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또 이제 공약주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가는 게 강세장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그게 전형적인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약세장이라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업종,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약세장의 초반에는 그래도 일부 업종들이 든직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면 이제 물리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이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또 나는 뭐 좋은 종목 잡았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금이 소진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딱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한정돼서 오히려 매매 횟수는 지금 같은 경우는 횟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왜 늘어나냐면 그동안 벌써 이제 5월인데 나름대로 뭐 증권주, 건설주, 뭐 조선주, 뭐 반도체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익을 못 냈다라면 마음이 또 조급해질 시기예요. 여기에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르게 더군다나 이제 대선 테마주들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극대화될 시기입니다. 제가 30년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자,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톤 다운 시키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결 기미로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해결 기미로 가죠? 이제 관세 협정.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일정도 6월 3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뚜렷한 주식들이 나오거든요. 한 달 정도만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종목이 보이면 들어가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면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저희 이데일리에서 뭐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얘기 하니까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종목,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다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어떤 분이 거론했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종과 테마 안에서도요,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우리의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테마와 업종들도 존재를 하고요. 5월 이 한 달간은 소장님의 전략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마켓나우 3부 이 시간에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세 가지 이슈와 테마들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좀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장님이 준비해 주신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로봇입니다. 앞서 외도에서도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진 로봇과 나우 로보틱스의 경우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그 외의 로봇주들 대체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해운입니다. 양국의 큰 폭의 이제 관세 협상을 이뤄내면서 해운주에 대한 투심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해운주 안에서도 보여서요. 기회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 우려로 어제는 약세를 띄웠던 제약바이오주들인데요. 오늘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오늘 이제 로봇주들 대체로 온화한 그 온기가 감돌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로봇 같은 경우 일단 네. 신규 상장, 그다음에 이제 일부 로봇과 이제 정치적인 테마 이런 네, 것들이 네. 엮이면서 시장에 있어서 좀 관심을 끄는 어떤 테마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로봇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겠죠. 근데 로봇은 우리가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재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재료 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얹어졌다라는 거죠. 그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게 뭐다?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쏟아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한 먹거리, 저희도 이제 로봇을 한 두어 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안 다룰 수가 없는 어떤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제가 다루는 것들은 뜬구름 잡는 것들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율주행은 한 번도 안 다룬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는 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퍼포먼스를 보일 기업들이 보이느냐? 우리는 지금 오후에 매매해야 되고 내일 매매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은 충분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시장의 수급이 앞서도 이제 길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정 섹터에 쏠리는 것들만 가는 것 같아요. 특정 섹터에 쏠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만약 실탄이 있다라면 쫙 보고 있다가 뭐 여러 증권 방송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데일리에서 차용주가 얘기한 거 이거 괜찮네 그러면 거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결국 수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에서는 수급까지 동조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틱스 자회사와 LG 이노텍의 협업 소식 그리고 최근 또 로봇주들이 대선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구체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라이언 아나운서랑 우리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어요. 네. 라는 게 이제 협업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 뭐 방송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구체화돼서 그게 영업이익으로 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기간에 하는 게 이제 장기 투자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빠르게 봐야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재료를 좀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어렵을 것 같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조금 애매해졌어요.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조심하자. 오히려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조심하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메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 상장된 이후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에 로봇 하면 뭐가 나왔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AI와 산업용 로봇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CMS가 맡은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산업용 로봇 하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은 분들 봤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대표적인 거거든요. 2022년에는 우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대장주였었죠. 근데 유일 로보틱스가 2022년, 2023년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로봇주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가 차트상으로는 지금 1위가 CMS, 2위가 유일 로보틱스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바닥에서 움직이는 차트,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는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최선호주로 CMS 그리고 차선호주로 유일 로보틱스 언급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해운인데 그간의 이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 해상 운임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던 해운주들입니다. 관세 리스크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이 난리법석을 피웠을까? 이렇게 낮춰줄 걸, 이렇게 더군다나 금방 낮춰줄 걸. 자,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 상해 LA 노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루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지만 요 노선에 막대한 배들이 좀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물동량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전 개장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의 키워드는 피해주가 수혜주가 되는 거거든요. 피해주가 수혜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영향에 따른 피해주, 대표적인 게 항만, 그러니까 이제 해운주들이 되겠죠. 물동량이 줄어들 거니까. 근데 지금 딱 그 소식이 완화됐다라고 하니까 물동량이 늘어난 걸로 해서 확 이렇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태평양 물동량 플러스 관세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가는 전망, 이런 것까지 보게 된다라면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점점 넓혀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소장님. 네. 종목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운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해운주들은 연안을 다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관세에 따른 그 노선을 다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HMM이 지금 이제 가장 그런 거죠. HMM 같은 경우가 태평양 노선을 다닙니다. 전 세계, 제가 라이언 아나운서한테 뭐 한번 상식적인 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배라는 게 크기가 있잖아요. 네. 배라는 게 크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그러니까 네. 상선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따진다라면 HMM이 몇 척을 갖고 있을까요? 몇 척이요? 네, 10척 중에. 10척 중에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 두세 척? 두세 척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12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1위에서 12위가 전부 다 H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를 하나의 배에 컨테이너를 10개 실는 것보다 20개 실는 게 어떻게 되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겠죠. HMM이 가장 큰 배, 상선 기준으로 보면 1위서부터 12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간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수혜를 가장 보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견제를. 이제 비용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우리 HMM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부산에 굉장히 큰 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해에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실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대한해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안이라든지 동남아를 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 수익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페노션이죠.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벌크인데 벌크랑 태평양 바다랑 무슨 상관이냐? 페노션이 태평양 안 넘어다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페노션에도 상선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가려고 하는 거고
벌크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네. 많은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HMM이 움직임과 동시에 원래는 페노션 움직이고 그 HMM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페노션 주가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오전 대비 오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한국조선해양이다. 한국조선해양이 왜 올랐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HMM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선들 만드는 곳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제 한국배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상선하면 제일 강자는 현대미포조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컨테이너 선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근데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MRO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면은 물론 현대미포조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이러저런 재료들을 그나마 많이 할 수 있는 차영주야 워낙 많이 먹으니까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다만 라이 아나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먹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미포조선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해운주에도 긍정의 의견 관련 종목으로는 HMM과 페노션, 한국조선해양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두 번째 테마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제약바이오인데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는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갑자기 때렸다라고 네. 한다면 이게 왜 그런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때릴 거다라고 알고 가면 그게 충격이 덜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관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어제처럼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약가 인하를 발표해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멍했죠. 근데 이유를 알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하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얘가 약가 인하를 지금 했는데 네. 싼 약이네, 비싼 약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허가 풀리고 나면 복제약이나 제네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허가 풀릴 약들이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들이 어제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는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약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 우리도 지금 현재 의료 분쟁 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정말 이게 굉장히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네. 내 이제 가족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어서 반발도 상당한 수준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심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약간 인하 관련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싼 약,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좀 미국에서 형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고 네. 소비자라는 부분들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케미칼이 엊그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왜 급등을 했는가라고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했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때 9% 올랐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결국 약가가 인하됨으로써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보는 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주신다면요? 일단 삼성바이오가 오늘 다시 100만 원 탈환을 했어요. 삼바 100만 원이 더 안정적일까요? 삼양식품 100만 원이 더 안정적일까요? 둘 다 먹는 공통점이 있네요. 어찌됐든 싼 말은 좀 맞는 건가요? 이렇게 주사를. 어찌됐든 두 종목이 일단 100만 원에 대한 어떤 탈환 가능성이니까 삼바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삼양식품 100만 원을 자꾸 얘기하는 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성이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 1조를 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삼바를 좀 봐야 되겠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던데 결국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비만 치료제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 약만으로도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한번 좀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로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설왕설래가 어제 있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어떤 약을 좀 많이 쌓아놨다. 15개월분의 약을 쌓아놨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인 모멘텀 할 수 있겠고요. 시간이 없지만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엔터주다. 이건 이제 오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엔터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펙스 공연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아니라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주도 반등을 하고 있다. 결국 제약바이오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데일리 아스닥 도움 말씀에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관계에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며 그 수는 매우 많지만 내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상호 관세는 10%로 낮아졌고 중국의 펜타닐 유입 혐의와 관련해 이미 부과된 20%의 별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미국은 4월 초 이전부터 부과해온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네, 답답한 푸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지금 16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동양철강입니다. 어제 특정 구간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당 종목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딱 봉합 수준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어제 좀 강하게 조정받았다 보니까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 6.31%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님의 또 추가적인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한한령 해지의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인 아티스트 데뷔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역시나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손실이 크진 않습니다. 2.55%의 마이너스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칩슨 미디어입니다. 어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반도체 IP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관세 리스크가 제한될 수 있겠고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1%대 오늘 조정받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공략 시점 좋았기 때문에요. 플러스 3.03%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어제 또 대동기어 같이 공략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휴머노이드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 자율 농업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3%대 하루 만에 성공률 이뤄내네요. 저희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일단 누적 성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플러스권일까요? 네, 마이너스 2.6%대 16주차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용철 파트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마이너스 2.6%로 좀 더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각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지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안에 자세하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양철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강은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전 거래일 장중 6% 이상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까지도 장중 1.73%의 상승에 이어서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고요. 현재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주요 지지라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고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315원이죠. 이 라인대에서는 과거에 정말 강력했던 저항 라인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과 주요 지지 라인대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추가 반등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1315원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리스크 관리점 잡고 이 종목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이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에 이 종목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던 시점에서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상승 추세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면 현재 이런 상승 추세가 보이죠. 초록색 구간에 이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는데 이 상승 추세의 주요 지지라인 때도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중심선에서 반등으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 조금 더 눌렸을 때 이 상승 추세의 지지를 받았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주요 지지라인 때가 닿기도 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시장 이 추세보다도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2025년도 4월 달이죠.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4월 달 한번 체크해 보면 가격 라인대가 119,7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을 했죠. 자, 과거의 저항 라인대가 현재는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1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칩스앤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 미디어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업종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거기다가 오늘은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더 쏟아졌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1.44%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매수가 기준, 그러니까 어제 공략가 기준으로는 한 3%인데 현재 구간에서 하락폭까지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죠.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2025년도 4월 14일입니다.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중요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저항 라인대가 18,000원 구간에 형성이 됩니다. 이 18,000원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하다가 2025년도 어제죠. 5월 12일 날 장중 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넘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면 제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흐름 굉장히 확대한 이후에 2025년 3월 말쯤에 다시 한번 수축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장하고 수축하는 흐름.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수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응집해 나가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가다가 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에는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강력하게 상승 랠리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까지, 따라서 최근에 이런 단기 조정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거래의 강한 상승세에 이은 단기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2025년 4월 저점 기준으로 5월 저점을 체크해 보면 이 조정폭 라인대 그렇게 길지 않겠죠. 자, 1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수렴하는 구간, 이 삼각 수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기준으로 전 거래일 거래량이 약 300%에 달하는 상승으로 돌파를 한 차례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렴 끝자락에서는 상승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업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2.7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2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3월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중에 7% 넘어가는 상승으로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더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저항 라인대,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 종목을 크게 확대해 보았을 때에는 2025년도 4월 8일 기준으로 저가와 저가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면 삼각 수렴 형태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게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삼각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이 에너지를 응축해 나간 이후에 전거래일 5월 12일 날 장중 11%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단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6주차 챌린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모두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금요일까지의 흐름들도 파트너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고요.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 대비 전략이라든지 이번 주 남아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내일 경제 지표도 오늘 밤이죠? 이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잖아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잘 세워주고 계신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관세,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협상이 되면서 이제는 관세에서 경기 지표로 시장에 포커스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CPI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 단기간에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CPI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시장 예측치보다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단폭 제한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온 상황에서 당연히 변동성 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 조정폭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대응 방안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여러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쪽이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 교육방에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종목들을 공략했던 매매 기법들, 오늘도 삼각 수렴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센딩 트라이앵글과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기법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어떨 때 더욱더 확실한 지표가, 확실한 이 돌파 이후에 확실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법들, 등대 기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혼자서 종목들을 선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 있을 CPI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과 향방 또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파트너님의 좋은 종목을 선별해 오시는 그러한 비법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또 16주차 챌린지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6주차 두 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비전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입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비전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앞서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관세에 대한 인하 부분이 확정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국 기준으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바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가장 요즘에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이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특히 최근에 이 하나비전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의 반사 이익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조금 재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의 장비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하고 이걸 SK 하이닉스에 통보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이 고객사의 좀 다변화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하나비전에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이유가 이 종목의 자회사죠.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와 2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한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반도체와 이 하나비전의 주가에 등락폭이 좀 더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제는 이 한미반도체가 9% 넘어가는 상승세, 그리고 하나비전 어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이 한미반도체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비전이 장중 2%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1월입니다. 자, 과거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죠. 2024년도 9월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중요한 게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중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이 넥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기법 중에서 고가 돌파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중바닥도 일반적인 이중바닥이 아니라 저점을 올리는 이중바닥인데 이 넥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렇게 이틀 연속 기준으로 2025년도 2월 6일 날 장중 22%에 달하는 강한 상승세, 그 다음 날도 7%대라는 상승 흐름, 그 이틀 연속 합치면 약 상한가 정도의 수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로 이 저점을 올리는 이중바닥 패턴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가 돌파 패턴을 통해서 충분히 이 종목도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요. 그 이후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 상승 추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2월달 그리고 2025년도 4월달 저점을 이어가면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에 2차 상승 추세까지 나왔죠. 4월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월의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보면 최근까지도 이런 강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조정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 3%대라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눌렸죠. 따라서 저가를 강하게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세 상승에 힘입어서 충분히 이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여력,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이번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 이번 반등 파동에서 고가 돌파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66,7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빅테크 관련주,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 이 해저 케이블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S 마린 솔루션이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유일 해저 광 케이블을 매설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모회사인 LS 전선이 영국하고 아이슬란드 간 이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독점 공급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도 정말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1995년 창립 이후에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까지 동반되어 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을 좀 더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년도 6월 달에 최고점 24,85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낮췄죠. 파동에 대한 고점을 이어보면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하락 길고 길었던 이 6개월 넘어가는 이 하락 추세를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로의 빠른 전환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최근의 상승 추세 그리고 2차 상승 추세까지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 고가 19,000원에서 19,9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24일 날 장중 12%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보면 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고가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는 이 과거에 2025년도 1월 달에 고점인 19,900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돌파 매매 종목들은 잘 안 가가지고 오죠. 왜냐하면 소개해드리고는 도중에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올라가서 잡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갖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선정을 해드렸고요. 과거에도 함께 공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9,900원, 딱 전고점 만들어냈고요. 돌파 시에는 목표가 이 상향도 고려해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2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비전과 LS 마린 솔루션 언급을 해 주셨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 잘 지켜봐야 될 텐데 파트너님 오늘 이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뭐 밤에 있을 CPI 발표와 함께 뭐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주신다면 또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장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우리 장은 그렇지 못하죠. 그만큼 최근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흐름 대비에 조정폭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됩니다. 현재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단기간에 건강한 조정 장세가 나와줘야 본격적인 추가 상승 랠리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장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제가 등대 기법을 통해서 방향성 잘 제대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313 챌린지부터 오후장 필승 전략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